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6편까지 정말 기초 내용 정리가 끝났어요. 많은 댓글들을 주셨어요. 우리 또 소통해야 되잖아요. 또 다음 과정을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번외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중국의 투자와 경제가 궁금했는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래도 중국 증시가 반등을 나오면서 좀 다른 증시보다 좀 차별화가 되는구나 라는 점들을 많이 생각이 바뀌실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의외로 전망지수가 높으시네요. 저의 전망은 여기서 다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CSI 지수가 100, 200, 500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CSI 300 지수는 상해와 심천에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만큼씩 있잖아요. 대형 종목을 300개를 뽑아서 만든 지수가 CSI 30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SI 500 지수는 요 안에서 요 300에 들어간 애들 빼고 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을 500개를 다시 뽑아서 만든 지수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스몰캡, 중소형 종목들이 모여있는 스몰캡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뭐 여러 가지 시장 변동성에 의해서 우선은 다시 빠졌어도 잘 갈 수 있는, 아니면 하방을 좀 받쳐가면서 갈 수 있는 대형 종목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더 좋은 시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중국을 대표하는 CSI 300 지수의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 심천을 보면 A, B로 나눠져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것도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중국 본토 증시에는 A주가 있고요, B주가 있어요. A주의 특징은 원래는 내국인들만, 그러니까 위안화로 발행된 주식이에요. B주는 액면가는 위안화인데 달러나 뭐 홍콩 달러로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위안화로만 지금 발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국인, 중국 본토인, 이거는 외국인을 위한 거다. 뭐 이렇게 처음에는 나눠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국인만 원래 거래가 됐었다가 이거를 외국 시장에 빵 하고 뚫어줬어. 개방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위안화로 바꿔서 투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B주를 발행하는 회사들이 점점 줄어들다가 거의 저는 최근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A주 같은 경우에는 상해와 심천에서 모두 발행이 되고 거래가 되는 거지만 이건 또 거래소가 달라요. 뭐 USD는 상해, 이거는 뭐 심천. 복잡하죠? 보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지금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다 A주. A주와 뭐 B주, 그리고 여기다 H주 있죠. H주는 이거 홍콩.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얘기할 때 H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C웹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빅테크를 같이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을 말씀하시는 거세요. 규제가 조금 완화된 부분들도 있고 만약에 바닥 찍고 좀 반등하는 모습들은 나와 있지만 사실 이런 종목들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술주와 같은 취급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 그리고 미국 기술주의 영향을 두 개 같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가장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종목에 대한 문의, 그리고 특히나 ETF라든지 이런 쪽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에는 굉장히 좀 제도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중알못 초보자를 위한 최고의 콘텐츠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분이신가요 혹시? 정말 좋은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년 전만 해도 코스닥에 떡나 카오나 다 들어있어서 수전판이나 다름없었는데 중국은 아예 제3사 수전판을 만들어 버렸네요. 중국의 과창판과 창업판이 굉장히 좀 투기 자금이 많이 몰리는 거다라는 포인트를 잡아내신 거예요. 좀 우선은 뭐 이게 투기 자금이든 중국 내 자본으로 그 기술주를 키우려는 움직임이라는 뭐 명분이 분명히 있지만 최근에는 아직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투기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다라는 점들을 유의하셔야 되고요. 시장이 좀 열리고 규모가 커질수록 조금씩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 예상되는 중국 경제정책과 잠재된 시한폭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도 많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무조건 부양, 안정적인 성장,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돈을 많이 풀어서 부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죠. 그것도 사실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낸 상황이고요. 중국도 이런 상황인데 글로벌리 예전만큼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도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점을 많이 알고 있어요. 잠재된 시한폭탄은 첫 번째는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는데 제로 코로나 기조를 꺾지도 못하는 이 지금 사면초가의 부분, 리스크. 그래서 중국도 계속 얘기하는 게 다시 예전과 같이 상해만큼의 봉쇄만 없다면 우리는 경제 성장률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은 중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두 번째로 걱정하는 부분들은 뭐 부동산 리스크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부동산 경기가 부양하는 것만큼 따라 올라오지 못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감안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뭐 크게 이 정도 두 가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토 증시는 올라가도 홍콩은 미국 따라 빠질 때도 있는 것 같던데 맞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보는 홍콩은 약간의 미국 같은 느낌이에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와 홍콩 테크 지수가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그만큼 변동성이 중국 내부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증시의 색깔을 담아가면서도 미국 증시의 색깔까지도 같이 담겨 있기 때문에 홍콩 증시가 그래서 저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혹시나 이 이후에도 뭐 댓글을 계속 달아주신다면 꾸준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어디선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으니까 저희 또 심화편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준비해서 또 콘텐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선해지면 돌아오겠습니다.